33.9%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동맹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점령군이 여기 아직도 있는 거야라고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도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 국민의힘은 96.4.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9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거는 기분입니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한테 놀라운 것은 이렇게 90몇 %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중립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아니 미국하고 동맹이면 미국 편을 든다는 약속인데 그럼 한국이 누구랑 싸우면 미국이 중립 쓸 수 있어요? 동맹인데. 바로 이런 엉터리 국제 정책이 대한민국의 뭐 기자고 뭐고 그렇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를 거의 못 맞히잖아요. 미국 기자들. 이거 뭐 여론조사인데 한국의 앞에 가장 도움되는 국가 설명을 했더니 85.7이 미국이라고 대답했고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것도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 중국은 우리의 수출국이니까 거기서 돈을 벌고 미국한테는 안보를 그러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때리는 것보다 돈으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안미경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이 경제를 망치려는 나라에 가서 우리는 돈을 벌겠다고 그래. 미국의 동맹이. 바로 이런 엉터리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그냥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게 트럼프가 이거를 주저앉힙니다. 얘를 주저앉히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 김시월 박사님은 신냉전이 오래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만약 신냉전을 구냉전은 미소 대결, 신냉전을 미중 대결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주저앉힐 것이다. 중국이 주저앉히면 신냉전이 끝납니다. 곧 주저앉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틀리지 말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이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단계에서 탈락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도전자가 탈락되면 신냉전은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야 이거 괜찮은 놈이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바마 때부터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을 리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치핀이라는 게 뭐 조그만 핀이지만 그것보다 바퀴 떨어져 나가는 게 리치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 저걸 했을 때 일본 학자들이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들하고 만났는데 오바마가 한국을 리치핀이라고 그랬을 때 자기네들 회의했대요. 무슨 회의냐 그랬더니 리치핀이 더 중요하냐 코너스턴이 더 중요하냐. 일본은 코너스턴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리치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리치핀이 더 중요한 거래요. 그런데 리치핀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국하고 인도예요. 인도는 정말 중국을 제압하는데 끝내주는. 그래서 트럼프 때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까지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 인도가 막아주고 북쪽에서는 한국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리치핀이 두 개인데 인도와 한국,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대전략 1등을 유지한다.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전자를 깨는 건데 중국을 깨는 건데 거기서 한국과 인도는 미국의 최고의 그 전략 파트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겁니다. 중국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이 다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파란색으로 다 칠해놨는데 그는 미국의 대전략, 트럼프의 대전략이 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 전략을 했는데 마지막 파란색을 찍을 자리가 북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북한마저도 파란색이라면 대중국 포위 작전 완성. 그럼 남한 파란색, 북한 파란색, 즉 전략적으로 통일. 같은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당선을 되게 원했고 뭐 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바로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가요. 중국은 뭐 지금 중국 인구 13억 중에 6억이 하루에 한 달에 19만 원을 삽니다. 그게 나라예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갈 때 거기 가서 고무신 한 컬레만 팔아도 1년에 13억 컬레 판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10년에 한 컬레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 가면 다 돈 벌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국이 가만 놔두면 나중에 전쟁을 해서 깨야 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전쟁에서 깨기 전에 돈으로 깨는 그 시작한 것이 트럼프고 그 여파가 지금 중국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미국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나갈 수 없다라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센 거죠. 이렇게 생긴 애가 미국인이니까 중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 데려다 미국 사람 만들고 얘도 갑니다. 아니 강대국이 북한 따위한테 폭탄 얻었어요. 이미 강대국이 아니라는 소리지. 우리 미국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이 강대국이 뭔 줄 알아? 전쟁에서 이기는 놈이 강대국이야. 국력은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아? 쌈 붙여보면 돼. 그런데 러시아가 강대국이에요. 최근 자료 보니까 북한 폭탄 800만 발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폭탄 있습니까 지금? 800만 발을 절로 보냈는데. 지금 뭐 하여간 난리 나죠.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쪽이 한 팀이고 이쪽이 한 팀인데 이게 신냉전인데 한국이라는 엄청나게 전력적으로 소중한 나라가 미국이 우리 합쳐서 이걸 깨자 그랬는데 야 나는 일본 싫어. 나 북한 괜찮아. 중국하고도 괜찮아. 이런 시절이 몇십 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인지 미국 편지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거를 윤석열 씨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일본하고 맺고 미국하고 맺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세계사적 의미를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됐다는 것은 세컨드 냉전이 이제 이쪽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나고 미국은 둘이 친해졌다는 거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의 아시아 짜르라는 그 커트 캠벨이 윤석열하고 기시다는 노벨상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이기는 거로 끝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그 서울에 2014년에 와가지고 야 한국이 통일을 될 텐데 언제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너네들이 통일하면 대단히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중국도 일본도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지.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희 밑에 있을 거야. 한국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중국은 쪼개집니다. 요거 하나 남습니다. 명치징이라는 대만에 아주 괜찮은 교수가 왔는데 내가 지난 봄에 우리 여기 교수님도 몇 분 있었을 거예요. 다 쪼개진다고 얘기해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쪼개지지 그러더라고요. 만주 쪼개진다. 그 옆에 좀 볼까요? 만주 쪼개지는 이 그림 나옵니다. 만주가 한국의 영향력을 받는다. 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회장님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야. 제가 어제 밤에 야간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하나 했는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숫자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2개를 얘기했는데 2024년에 주한미군 주둔병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는 돈이 1.5조. 미군이 야 우리 28,500명이 여기 있으려면 얼마가 들어? 35억 달러입니다. 5조입니다. 5조.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트럼프 협상할 때 그때 이제 왔던 사람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에요. 야 너네가 9천억을 내고 있는데 근데 한국 돈으로 이게 미군 주둔병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데 반 정도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9천이 3분의 1이면 반 정도 내면 그게 1조 4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올려달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제 협상 방식을 바꾸자. 한 번 해갖고 5년씩 내던 거를 매년 다시 하는 거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2014년에 지금 뭐 우리가 1조 한 4천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35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조 원. 그런데 트럼프가 10만 군 중을 한 번씩 해서 다 받겠습니다. 100억 받겠습니다. 14조. 줄 수가 없어요. 왜? 총액이 오는데 어떻게 14조를 줘요? 미국은 총알을 외제 쓰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군함 만들어 주는데도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 나라입니다. 왜? 미국 해군은 미국 군함을 써야 되는데 한국 군을 사올래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미국은 총알값이라든가 비행기 뭐 기름값은 다른 나라한테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유럽한테 올려서 네가 써라는 소리지 올려서 나한테 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100억이라는 것은 10만 명의 군중을 향해서 흥분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다 주면은 우리나라 돈 5조.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숫자 알아두면 좋은 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날 자기가 그랬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미국에는 소비가 무지하게 많죠. 오늘부터 왕창파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 할 때 기름값을 100으로 치면은 우리가 낸 돈입니다. 바이든 때 134를 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 34%를 더 냈는데 34%가 약 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입니다. 50조.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달라는 거 5조 다 줘도 우리는 석유값으로 50조가 남아 그랬습니다. 그냥 남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기름값을 내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내년 3월달에 지금 오늘 1,700원에 기름 넣고 왔는데 내년 3월달에 1,400원, 1,400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동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런 마지막 하나 군함. 우리 이제 최 박사님이 발표할 것이지만은 작년 6월달에 미국 CNN에서 아주 재미있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이 군함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군함은 미제가 아닙니다라고 딱 나오고 사진이 나왔는데 세종대왕함에 나온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질은 좋지만은 중국은 배를 너무 빨리 만듭니다. 중국이 3척 만들 때 미국은 1척밖에 못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논문에는 천천히 좋은 배를 만드는 그런 럭셔리는 더 이상 미국이 없다. 빨리 배를 만드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한국이랑 일본 보고 만들어 달라고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입니다. 그 CNN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군함을 중국만큼 빠른 속도로 만든다. 미국 해군 장관 왔다 갔잖아요. 그거 이 찬스가 왔는데 그럼 한마디 못합니까 미국한테? 오케이 군함 우리 만들어줄 수 있어. 니네 거보다 싸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 너희 전략에 우리가 협조할 수 있어. 중국하고 맞짱 떠줄 수 있어. 우리 거 한번 들어주지 않으면 뭡니까? 통일해야 되겠어 우리. 적어도 트럼프 씨 지나가다가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북한이 붕괴되면 그건 남한 거라고. 중국 그거 눈독 들이지 말라고. 그런 말 한마디 부탁 못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괜찮은 찬스가 왔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군함을 우리가 만들어주면은 미국 이스라엘 동맹 되지 않겠습니까?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신성동맹이 되는 거죠. 신성동맹. 폴리알란스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